안녕하세요. 서초구민 요즘 어떤 세금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전문위원인 이장훈 세무사입니다. 자, 우선은 문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매매 후 실거주하고 있다. 22년 3월에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상속주택 취득을 했는데 상속인이 5명이고 20%씩 취득을 했습니다. 연장자인 어머니께서 거기서 거주하고 계세요. 공시지가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입니다. 상속주택은 아파트이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1주택이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상속 펼쳐지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세요. 상속세 이제 상담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질문에도 있어요. 질문이 총 4가지인데 사실 3번 질문에 이미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아니면 좋지 않든 간에 20%씩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저는 주택을 이렇게 가져가는 걸 좀 권하진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서 이 고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는 제외되어서 양도소득세가 1주택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죠? 결론이 맞습니다. 본인의 주택을 파실 때 당연히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가 됐다. 양도가액은 무슨 말이죠? 내가 판매하는 금액이에요. 매도 금액입니다. 매도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썼다. 그러면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정한 비율로 계산을 해서 거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려 몇 프로죠? 무려 80%나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적용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라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다행히도 돌아가셨을 때 주택이 하나셨어요. 하나니까 그 주택 자체를 그러면 누가 가져가서 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상속인이 누군지 아니면 후순위는 누군지 이걸 따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공동상속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 상속주택이 있고 다른 주택이 있으면 사실 이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2주택이 됐으니까 너 비과세 안 돼!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속은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펼쳐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종전주택이 있고 상속주택 얻었는데 이거 주택수에서 빼줄게. 그러니까 이거 주택 팔 때는 주택 하나로 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 주택을 주택으로 보기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순위 상속주택일 때는 결국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근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만약에 다 2명 이상이 똑같다. 지금 케이스죠. 왜냐면 상속인 5명이 20%씩 똑같아요. 그럴 때는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연장자인 어머니께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주택에 대해서 상속주택이란 표현으로 적용을 받아요. 추후에 이건 다른 식의 적용을 할 때 이분이 결국은 이 상속주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질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걸 말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딱 오늘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3순위가 뭐냐면요. 최연장자예요. 최연장자도 결국 누굽니까? 어머님이죠. 어쨌든 이 상속주택 20%에 대해서 연장자인 어머니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어머니의 것으로 봐서 나머지 상속인 제가 봤을 때는 자녀가 4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자녀분들은 이 20%씩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주택 팔 때 아무 주택의 그 필요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카운팅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주택수에서 카운팅이 안 된다라는 건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이분이 질문을 주신 청약법, 주택법 관련된 법 각각의 법마다 적용이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다고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그러면 내가 소수지분이니까 내 거 주택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른 세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셔서 막 적용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도소득세법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꼭 유념하시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12억 초과분이 발생하신다. 종전주택을 팔 때
그러면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12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매 후에 실거주를 2006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 구간에 대해서 매년 4%씩, 그러면 최대 10년이니까 40%, 그 다음에 거주도 마찬가지로 연마다 4%씩 최대 10년이면 40%, 40% 플러스 40%면 80%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계산해 보셔도 아주 작으실 거예요. 아주 작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결국 계산을 해봐야 돼요. 2006년도에 취득을 하셨으면 이 양도 차익이 제가 봤을 때는 꽤 크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이후에 서초 강남군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적용 기준이 저는 그러면 1주택으로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몇 년간? 5년간 적용이 돼요. 상속받고 나서 5년간은 너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종전의 상속주택, 이 상속주택 받은 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종전주택을 팔든 안 팔든,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주택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 주택 취득할 때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되어서 1주택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카운팅 빼더라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주택자가 되죠. 근데 서초 강남구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돼요. 만약에 종전주택을 팔았다고 한다면은 팔고 나서 새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었을 때, 왜냐면 여기 질문 자체가 사실 매도 이후라서 원래 지금 팔고 0주택 상황에서 상속주택 빼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니까 1주택자 취득세인 1%에서 3%가 적용이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파는 과정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새 물건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 종전주택에 대한 것을 카운팅을 빼줘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 이후라고 했으니까 취득세 적용 기준은 1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낮은 세율 1%에서 3%대 세율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개정이 언제 됐냐면요. 2020년 8월 12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5년간 빼주겠다. 주택수 산정할 때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죠.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사실 취득세 중과세가 막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자, 여기서 심화된 거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5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상속 받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5년이 지났을 때 이 상속주택을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 상속주택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때 순번이 아까랑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랑. 첫 번째로 가장 지분이 큰 사람 소유예요. 근데 지금 지분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누구죠? 바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어머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추후에 5년이 지나고 나서도 상속주택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지금 경우의 수 따져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상속인의 주택수에서는 카운팅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내가 5년 이내에 취득할지 5년 이후에 취득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약간 논란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5년 지나고 나서도 세법상 그때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당시 시점에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예규나 판례들도 좀 찾아보시고 무조건 세법 상담 받으신 다음에 큰 거액의 부동산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상담 저는 무조건 권해드려요. 큰 금액 움직이는데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해서 일정한 상담 비용 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도 이후에 주택 매입을 하지 않고 상속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택수 연계니까 무주택자 상태가 유지돼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청약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택 공급에 관한 이제 법률을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세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분들에게 얘기를 나누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드릴게요. 사실 부적격자가 되세요. 주택 수로 카운팅이 됩니다. 청약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인정을 해줘요. 청약 신청하고 당첨됐는데 당신 부적격자다라고 판명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잠깐만 나 3개월 이내 그러면 이 지분 정리할게 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제가 상속세 주택 상속이 일어날 때 대부분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 주택을 가져가실 때 청약을 노리는 혹시 상속인데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주택자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지금 청약 점수가 높기 때문에 청약될 확률이 높다. 이 점수를 날리고 싶지 않다. 세법 이외의 적이지만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덜컥 1%라도 받으면 부적격자 되실 수 있다. 이거 받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이제 상속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분을 더 가져가고 나서 추후에 팔면 그때 양도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내가 증여를 받는 식으로 가져갈게 다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눈다거나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주택은 받으시면은 나의 다른 주택 자산 관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도 사실 세법은 아니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초과이익이 계산되는 기간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사실 최근에 개정이 됐었죠. 2024년 초에 입법으로 변경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러프하게 낮아졌죠. 그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부과 기간이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준공될 때까지 그때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부과율 마이너스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면액을 빼준다. 그럼 초과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준공되는 시점에 집가격이 프리미엄이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을 거예요. 가장 높은 금액인데 거기서 뺍니다. 조합 설립 인가일 때 집값을 빼요. 일정 금액 더 낮은 금액이겠죠. 거기서 하나 더 뺍니다. 정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빼줘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동일 기간에 주변 일반 아파트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줘요. 그리고 하나 더 빼줍니다. 개발비. 건축비랑 이런 거 들어간 거 당연히 실비니까 빼줘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부과율 곱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이나 장기 보유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초과이익 부과율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3천만 원부터 이제 과세가 됐었죠.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8천만 원 이하는 면제. 그 다음 더 8천만 원부터 5천만 원 단위로 10%씩 올라가요. 그래서 2억 8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무려 몇 프로나? 50%나 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감면율도 6년 이상일 때 10%씩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20년 이상이면 70%나 감면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서 재건축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단지마다. 그래서 사실 24년 8월 8일 날 88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 폐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 지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 참 꼼꼼하고 앞으로 상속받고 나서 나의 자산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주택 취득하는 것까지 영향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상속을 받았는데 종전주택 팔고 새 주택 취득하는데 새 주택이 재건축된 이슈면 내가 초과이익 환수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산 관리를 지금 처음 시점부터 앞으로 언제 추후에 내가 추가 취득하고 이 재건축 아파트라면 완공되는 시점까지를 고려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영상으로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